네, 안녕하십니까. 이안타증권에서 보험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의 구조적인 개선에 주목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손해보험이 금융업 내에서 이익 증가율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주가로 놓고 보시면 은행이나 생명보험이나 증권 대비해서 상당히 언더퍼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초에 이제 실손보험료를 충분히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연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통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두 가지 우려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정무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서 이제 그 기대가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연말에 주가가 다른 데 비해서 배당도 좀 많이 샜고 이렇게 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조적인 개선이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실손보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12월 31일에 내놨고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의 차원에서 비급여를 어떻게 좀 줄여볼까라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 건강보험 비급여 대책은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이제 비급여 풍선 효과를 잡아보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서 추구했었던 비급여 항목의 코드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급여 항목 코드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진료가 발생을 하고 하는 것들을 손해보험사든 공단에서든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진료 항목들이 다 그 임의적인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데이터베이스화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과잉진료를 했는지, 이게 과잉진료가 맞는지 아닌지 자체가 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통과가 됐다고 하면 올해 한 6개월 유예기간 두고 바로 하반기부터 시행 이랬을 텐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비급여 관리 대책은 타임라인 자체가 좀 뒤로 밀려 있어서 표준 코드를 만드는 게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게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23년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이제 그 영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장기적인 방향성은 비급여 항목의 그런 과잉 진료를 좀 줄여나가고자 하자라는 그런 정책적인 기조가 잡혔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료를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11%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11%의 계산은 1세대는 약 한 17%, 그 다음에 2세대는 약 한 12%, 그리고 3세대는 동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회사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의 비중을 가정평균을 해보면 약 11에서 12% 정도 인상을 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실손보험 자체는 3년 갱신이 가장 비중이 높다 보니까 3년 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결국에는 유효한 그 보험료 인상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5년에 실손보험 자유화한 다음부터 매년 한 20%씩 올리던 회사들이 2018년에 그 문재인 케어 첫 시작했던 해였다 보니까 보험료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 보험료로 놓고 봤을 때 2017년 때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17년부터 꺾이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2019년, 2020년에는 그 문재인 케어의 반사 이익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릿수 정도로만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20%씩 올리다가 2018년에 동결하고 2019년, 2021년 한 자릿수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3년 평균 보험료는 계속 하락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11%를 올렸기 때문에 2018년에 동결했던 영향이 빠지고 3년 평균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 위험 손해율도 이 보험료 인상 효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 지속되고 개선이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초년도 사업비 규제 영향으로 좀 떨어지고, 이건 이제 그 지난 연간전망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얹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손보험료 인상의 효과로 장기 위험 손해율까지 개선이 되면 올해 실적 개선은 또 추가로 증이익이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은 초년도 사업비 규제의 그 풍선 효과로 2년차 사업비가 튀기 때문에 사업비율이 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플랫하게 간다라고 치면, 그럼 이제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이 사업 비율을 상쇄를 해서
거기서 이제 올해 대비해서 소폭 정도 그렇게 크게 증액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2023년이 중요해지는데, 23년에 갔을 때 이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대책의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손해율이 개선되는 사이클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프리뷰로 말씀을 드리면, 4분기는 보험 영업이익 자체는 잘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위험 손해율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이 될 거로 보이고, 다만 사업비율이 좀 상승을 할 거로 보이는데 12월에 그 인보험 쪽에서 절판이 있었습니다. 절판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언급했었던 초연도 사업비 규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많이 팔아내야 되는 수요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또 그 완전 무해지 보험을 못 팔게 돼서 그거를 이제 연말에 좀 밀어 팔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비율이 12월에 좀 튀어서 보험료 그 합산 비율 자체가 엄청 크게 개선이 되진 않지만 손해율에서 개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별로는 이제 뒤에 나와 있지만 DB 손해보험이 컨센서스 상회할 걸로 보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그 각각의 좀 특이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컨센을 좀 하회할 걸로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일회성 손실이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